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 환경 덕분에 저는 블록체인 업계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MM팀 또한 있었는데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코인 가격을 펌핑을 시켜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덤핑을 하는지, 그들의 심리와 사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인지 모두 다 100%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죠. 100%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MM팀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몰리기도 하고 개인들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얼마나 붙냐에 따라서 전략을 유동적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0%를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중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하면 바닥에 가까울지, 얼마에 매도하면 고점에 가까울지, 또 지금의 하락이 개미털기인지 진짜 하락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코인들은요,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을 통해서 필터링을 했을 때 세력들이 시세를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게 적나라하게 보이는 테마에 속하는 코인들입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테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작정하고 올리려고 보이는 테마는 바로 펜토큰 테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부 분들은 펜토큰 테마가 뭔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펜토큰 테마는 쉽게 말해서 스포츠와 같이 축구나 야구, 레슬링 이런 것들과 같이 팬 기반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 분야에서 팬들과 팀 간의 거버넌스가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칠리즈 계열의 코인들입니다. 칠리즈 계열의 코인들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지금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인이니까. 업비트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는 국내 거래소 파리 생제르맹이랑 유벤투스가 있습니다. BTC 마켓에. 그리고 바이낸스에는 몇 개 더 있는데 바르셀로나, 아트 ATM, 산토스, 시티, 포르투, 라치오, 그리고 AC 밀란, AS 로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옆에 티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를 포함해서 펜토큰 테마에 속하는 코인들 중에서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르는 코인들이 나와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플하게 몇 가지 근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 인덱스 기능을 하는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펜토큰 테마들인데요. 한번 차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날 2022년 8월 19일 비트코인 가격은 딱 봐도 장대 음봉이 꽂혔죠. 거의 한 10%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다우나 나스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인덱스 역할을 하죠.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하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네? 뭐라고요?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에 나스닥이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데 빠지면 알트코인들 같이 빠지는 게 일반적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을 하는데 반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개별 종목이 오른다는 건 매도 물량을 커버링하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겠죠.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매수를 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개인일까요? 개인은 지수 하락하는데 종목 못 삽니다. 보통 이렇게 비트코인 하락 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세력의 가격 방어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차트로 볼게요. 비트코인 8월 19일, 8월 18일 같이 폭락을 했죠. 같은 날 펜토큰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8월 18일, 8월 19일 어떻죠? 비트코인은 빨간 거에 비해서 장대 음봉이 꽂힌 거에 비해서 AC 밀란 토큰은 장대 양봉이 꽂혔죠. 장대 양봉이 아니라 윗꼬리가 좀 긴 양봉이 꽂혔죠. 반대로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스 생체림이 어떻죠? 똑같죠? 반대로 움직이죠. 유벤투스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AS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올라준 모습.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토스는 레전드입니다. 거의 한 300% 이상 상승이 나와줬죠. 맨시티 토큰 똑같이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날에도, 특히 10% 급락하는 날에도 양봉이 나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치오 똑같이 상승 나와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 라치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이 날짜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포르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도 펜토큰 테마들의 상승이 나와준 것은 8월 19일 뿐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세 한번 다시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9월 13일 이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빠졌죠? 거의 13% 이상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펜토큰들은 어떤가요? 딱 봐도 하락폭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되게 더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특히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급락이 13% 정도 급락이 나와주는 날짜에도 이렇게 양봉을 꽂아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움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의 30% 가까이 올랐었네요. 나머지 차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딱 봐도 급락하는 비트코인들에 비해서 가격 방어가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렇게 비트코인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펜토큰들의 대장주도 한번 봐야겠죠. 이 펜토큰들은 칠리지 계열의 토큰들입니다. 근데 칠리지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죠? 많은 알트코인들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칠리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칠리지의 선물 차트는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에 그 상승 때 터진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저점에서 유입되는 이 거래량 수준이 작년 2021년
이때 불장 때 들어왔던 거래량만큼이 지금 저점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작정을 한 거죠, 세력들이 올리려고. 이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바이낸스 퓨처, 그러니까 바이낸스 선물 시장이죠. 거기에 풋볼이라는 종목이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그 풋볼 차트인데요. 풋볼은 개별 코인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 팬토큰들 있죠. 이 팬토큰들을 ETF화 시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C 밀란, 뭐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AS 로마, 뭐 바르셀로나 이런 축구팀 팬토큰들을 ETF화 시킨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한 번에 합쳐놓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돈 냄새를 맡으셨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의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보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인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집 후에 특정 코인을 매집을 한 다음에 시세 상승을 주도해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되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근데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선물시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을 버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공매도, 그러니까 슈포지션을 활용해서 선물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선물시장은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선물시장은 수익률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배 롱을 상승 포지션을 1000만원어치 잡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매수를 한 코인이 마이너스 99%가 찍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했나요? 파산 안 했죠. 이 코인이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는 이상 1배 롱을 잡은 사람은 파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의 가격이 0원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1배 숏을 잡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락 포지션 1000만원 똑같이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본인의 평단가에 비해서 코인이 2배 이상 상승하게 되면 포지션이 청산돼서 파산을 하게 되죠. 이런 수익률의 비대칭성 때문에 거래소는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한테 일정 시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구조를 짰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제 유리한 포지션이 불리한 포지션한테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구조를 짠 건데, 이게 바로 펀딩피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의 경우 펀딩피는 하루에 0.03%를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펀딩피라는 시스템은 보통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루 0.03% 받자고 언제 급등이 나와서 원금이 청산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의 최고점이 어디가 될지 알고 있어. 혹은 그 최고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고점이 어디가 될지를 알고 있고 시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펀딩피라는 시스템은 어떤 제도가 되나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코인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데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면 이 펀딩피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달이면 약 1%, 0.03 곱하기 30이니까 0.9%인데 그냥 1% 칠게요. 그러면 1년에 약 12%의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이 슈퍼지션의 레버리지가 1배가 아닌 10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력들은 한 달에 10%, 그리고 1년에 120%, 1년으로 따지면 120% 복리 적용 안 하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자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배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력들은 한 달에 20%, 1년이면 240%를 그 코인의 상승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한테 수치를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런 펀딩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최고점을 만든 다음에 그 아래에서 차트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수치해 갑니다. 그러니까 칠리즈로 따지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 구간에서 이 보라색 박스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수치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팬토큰의 시가총액을 모두 다 합친 풋볼이라는 종목이 바이낸스 퓨처에 상장이 됐다고요. 선물 시장에. 마이너한 거래소도 아니고 전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다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말에 월드컵도 시작되죠.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칠리즈 계열의 펜토큰 테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테마인 펜토큰 테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